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025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에 달 착륙선으로 활용될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첫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스타쉽을 탑재한 슈퍼 헤비 로켓은 기술적인 문제로 이륙 후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다음 발사는 몇 달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동네 연구진이 햇빛을 받으면 1분 안에 흠집을 메워주는 자가치유 광소제를 개발했습니다.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염료를 활용해서 빛을 받으면 뜨거워져 분자들이 서로 떨어졌다가 붙는 과정을 반복해 흠집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G7 정상회의 전에 첨단 기술 관련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대중국 투자 제한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금 조달이나 노하우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인도에서 기온이 44.6도까지 치솟고 중국도 35도를 넘어서는 등 내일은 4월 고온 현상이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온난화의 영향으로 시기가 빨라지고 강도도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지난 한 달 새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독감 환자 수가 감소했는데 올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큰 일교차 등으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늘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새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수나 포옹 같은 가벼운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확인된 엠폭스 환자들은 모두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생 지역도 서울과 경기는 물론 경남과 경북, 전남, 충북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엠폭스가 코로나19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는 기침이나 재채기, 그리고 대화할 때 나오는 침방울로 쉽게 전파되지만 엠폭스는 대체로 환자의 피부 병변을 직접적으로 오래 접촉해야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도가 높은 그리고 상당한 시간에 피부 접촉이 일어나야지만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라든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런 걸로는 잘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됐지만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근거도 아직 없고 수영장 등에서 하는 염소 소독으로도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엠폭스 환자 가운데 남성이 대부분이지만 여성 환자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성별과 관계없이 엠폭스 감염이 의심될 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특히 피부 발진과 수포는 만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적인 낙인을 예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낙인을 예방하지 않아서 감염이 지금처럼 지역사회로 퍼질 경우에는 이거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엠폭스 환자가 감소한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작년에 이제 7, 8월, 9월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았는데 지금 현저히 줄었거든요. 고위험군 대상으로 3세대 엠폭스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되도록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 접촉을 피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지난 한 달 사이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8.5명이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셋째 주에 11.7명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보다는 4배 많습니다. 통상 봄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 독감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올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큰 일교차, 학교의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등이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를 열고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성 소방교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 순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 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인정되며 유족의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성소방교는 임용 10달 만인 지난달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돼 숨졌습니다. 때이른 4월 고온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온난화 영향으로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살에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궈지며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무더위에 연신 물을 마시며 타는 목을 축여봅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를 강타한 때이른 이상고온 현상은 한여름만큼 강력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여한 야외 행사에서는 무려 13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5일간 인도에서는 기온이 44.6도까지 치솟았고 중국도 35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4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온이 45.4도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45도를 넘는 봄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벵골만과 서태평양 부근에는 키 큰 해양성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서 남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가 다량 북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4월부터 아시아 지역은 북쪽 선선한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교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기온이 오르는 일은 있지만 최근 이상 기온은 유례 없이 강력합니다. 북반구의 고온 현상은 여름이 오기 전 4월부터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이상고온 현상은 온난화의 영향으로 시기가 더 빨라지고 강도도 훨씬 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기온이 34년 만에 4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지역은 30도를 넘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동아시아 지역은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의 고온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추진제가 이륙 후 4분 만에 폭발한 건데요. 다음 비행은 몇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으며 이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륙 후 3분, 2단 발사체의 하부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32km 상공까지 도달한 스타쉽은 빙글빙글 돌다가 폭발했습니다. 발사 4분 만입니다. 스페이스X 중계팀은 로켓을 가동하는 33개 랩터 엔진 중 3개가 꺼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비행에 우주 비행사와 화물은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시험 비행 발사를 축하하며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썼습니다. 적어도 몇 달이 지나야 다음 시험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타쉽은 달과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으로 길이 90m, 직경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싣고 발사된 1단 로켓 슈퍼 헤비는 길이만 69m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평가됩니다. 스타쉽과 슈퍼 헤비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스타쉽은 90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지고 먼저 분리된 슈퍼 헤비 로켓은 멕시코만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타쉽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의 달 착륙선으로 이용될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신경도 쓰이고 고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센서에 흠집이 생기면 입력 신호가 왜곡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흠집에 빛을 쪼여주면 모양은 물론 기능까지 회복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난 렌즈를 통해 자동차를 바라보자 빛이 번져서 시야를 방해합니다. 렌즈에 돋보기를 대고 강한 햇볕을 쬐주길 60여 초. 렌즈 위 흠집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빛 번짐 현상도 없어졌습니다. 햇볕 아래서 스스로 손상을 치유하고 빛 투과 기능까지 회복하는 자가치유 렌즈입니다. 기존 렌즈 소재인 티오우레탄에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염료와 렌즈 구조를 느슨하게 만드는 촉매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빛을 받으면 섭씨 70도로 뜨거워지고 분자들이 서로 떨어졌다가 붙는 과정을 반복해 흠집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광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주로 이제 무기 입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재가 투명도를 잃기 때문에 보통 광학 소재로는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광열 염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분자 안에 들어가더라도 분산이 잘 되고. 연구팀은 국내 완성차 업체 등과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5년 내 상용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렌즈 소재에 소량의 염료와 촉매를 첨가하는 방식이라 가격도 기존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연구팀은 자연 햇빛 아래서 30분 만에 손상을 회복하는 자가치유 코팅 소재도 개발했습니다. 자동차 코팅제로 활용하면 사고로 표면이 긁히더라도 항상 깨끗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 씨와 측근 한모 씨 등 2명을 여권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구금기간 연장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면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쓴 것이 적발된 겁니다. 이후 이들의 수화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여권까지 발견됐습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먼저 현지에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가 여권 위조와 관련해 선고를 받으면 해당 형기를 복역한 뒤에야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는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판례상 6개월형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찰이 인터폴과 손잡고 이달부터 오는 2026년 4월까지 마약 범죄 펀딩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청은 마약의 한국어 발음을 영문으로 옮겨 MAYAG라고 이름 붙인 펀딩 수사를 통해 한국에 마약을 주로 공급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단속 작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펀딩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경찰은 인터폴에 기본 분담금 외에 추가로 15억 원을 지급합니다. 자금은 마약 사범 검거 단속 등 작전과 첩보 소집, 마약 수사관 교육 훈련 비용으로 쓰입니다. 경찰은 국제 도피 사범 단속과 전화 사기 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각각 15억 원씩을 투입해 인터폴 펀딩 수사를 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전에 반도체, 인공지능 AI 등의 기술 관련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은 핵심 기술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상 투자는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조인트 벤처 등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 제한은 중국 군사적 능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금 조달이나 노하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독자적인 조치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행정명령에 대한 지지를 받길 희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이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땐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기 전 잠시 멈춰서야 하는데요. 달라진 규칙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많은 서울 홍대 앞의 교차로. 전방에서 빨간 신호를 받은 차들이 주저없이 건널목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막힘없이 우회전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법으로 분류된 운전 방식입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서행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한 차례 바꾼 데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운전자는 벌점 부과는 물론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문제는 규칙을 헷갈려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위 얘기 들어보면 간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멈춘다는 의견도 있고 멈춰야 된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대면 이제 결국 가야 되는 상황이니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도 전국 15곳에 도입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3%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해외 8개 주요 시장에서 한국차 점유율은 2021년 7.7%에서 지난해 7.3%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하락폭이 컸으나 미국에서 10.7%를 기록하고 유럽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는 25.8%로 유럽차가 차지했고 일본차는 25.3%로 2위, 중국차는 18.3%로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제품과 서비스 가격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가까스로 둔화세에 접어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생산자가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해 연말부턴 안정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올해 들어선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 올라 둔화를 이어갔지만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화학제품 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과 숙박 등 서비스 물가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들은 기본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가격이 10,000원대라 그러면 이제 1,000원, 2,000원씩 오르면서 실질 인상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가격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됩니다.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 전망과 관련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 공공요금 조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에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연 5%대를 웃돌던 예금 금리는 이제 연 4%대조차 찾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은행권에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할 것 없이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에도 채 미치지 못할 만큼 떨어진 겁니다. 전국 19개 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38개 가운데 37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SH수협은행 천만남 우대예금으로 모든 우대 조건을 다 채워야 연 4%를 적용받습니다. 최고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품도 수두룩합니다. 절반가량인 17개 상품의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3.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의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좀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면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연 3%였던 지난해 11월 초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5%를 웃돌았는데 기준금리 추이에도 역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더 큰 폭으로 내리면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던 5대 시중은행 예대금리 차가 지난달 소폭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번에 기준금리를 설령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아주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잔액이 벌써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그동안 은행에 쌓여있던 자금이 투자 등으로 점차 빠지는 현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가 넉 달 연장된 가운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인기는 없더라도 필요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올해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런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의 인하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 압박에 인하 연장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원유 수입을 갖다가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하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남 민심에 놀랐던 여당이 결국 인상을 보류시킨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아두는 것은 이제 한국전력의 건전성에 좋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어떠한 인식에도 좋지 않다라고 아마.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덜한 이번 달이 인상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입김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쓴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한 칸에 300명 이상 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플랫폼 자체를 협소하게 만들어 당장 뾰족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수상버스인 리버버스입니다. 리버버스는 한 번에 200명 정도가 탈 수 있고 최대 속력은 시속 50km 정도입니다. 도입 비용은 한 대당 20억 원 정도인데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안교통수단으로 가능할까? 한강의 지형적 특성상 선착장까지 가려면 다른 버스를 또 타거나 오랜 시간 걸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바쁜 직장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버스를 타기 위해서 관련된 버스를 타고 이런 교통수단을 갈아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용자에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수상교통이다 보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날이 추워 한강이 얼거나 태풍이 오는 날에는 운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셔틀버스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 운행 공지를 철저히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도입 타당성 검토를 거쳐 1년 안에 리버버스를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남 여수에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쪽빛 다도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루지가 선보였는데요.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체험형 워케이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그림같이 펼쳐진 여수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루지입니다. 바다를 향해 굽이굽이 내리막길을 질주하며 만끽하는 스릴이 그만입니다. 여수에서도 바다를 보면서 루지를 탈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여수 바다 루지는 모두 4개 코스의 길이는 2.4km입니다. 리프트가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내려오는 게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사전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에서 첫 시설 개장까지 9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부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과 봉사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루지 트랙일 때 51만 제곱미터의 터에는 최고급 호텔과 대관람차, 풀빌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2년에 여수 엑스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수 밤바다, 그다음에 오늘의 챌린지 파크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흐르면서 여수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아마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가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근에 고흥을 잇는 다리가 이미 놓여서 전남 동부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주민 대표의 기대도 큽니다. 관광 1번지 도로가 형성되면서 화양에 대한 복합적인 관광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며 연계한 이런 경제 발전에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수 챌린지 파크 조성에 들어갈 예산은 모두 7천억 원 정도. 여수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체험형 복합 관광단지는 오는 2025년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늘면서 혹시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악수나 포옹 같은 가벼운 접촉만으로는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되도록 개인 용품을 사용하고 낯선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